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장 정밀입자 및 특수가공 연습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실전 연습 문제 2번. 강구를 고속으로 금속 표면에 타격을 가하여 강도, 경도를 증가시켜 가공 경화층을 만드는 기계가공법. 1번 버핑, 2번 쇼피닝, 3번 버니싱, 4번 나사전조 표현이 되어 있죠. 일단 이제 전조가공은 아니죠, 그죠? 전조가공은 당연히 아니고요. 전조가공은 소송가공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버핑이라고 하는 가공은 헝겊과 같은 천에다가 미세한 요철들을 붙여가지고 회전체에 감싸요. 그래서 회전체를 돌리면서 일감을 밀착을 시켜주면은 그 회전체에 감싸놓은 그 천에 또는 헝겊과 같은 그 천에 요철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요철과 공작물과의 마찰에 의해서 공작물 표면에 녹이 난 부분이라든가 또는 부식이 된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가공이죠. 그래서 공작물 표면을 강택을 내는 이런 작업이 버핑 작업이 됩니다. 이런 버핑 작업을 하기 전에는 또 폴리싱 작업 같은 걸 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답이 아닐 거고요. 2번 쇼피닝 가공은 주철 조각과 같은 미세한 그 조각들을 숏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세한 그 주철 조각들을 압축 공기와 함께 분사시켜서 공작물 표면을 강탈을 합니다. 때려주면 공작물 표면에 있는 요철도 떨어져 나가고 또한 이제 가공 경화 현상이 수반이 돼서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수반이 되는 가공이 쇼피닝 가공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바로 쇼피닝 가공이 되겠죠. 강구를 고속으로 강구라고 표현했지만 기본적인 거는 주철 조각입니다. 주철 조각을 숏이라고 표현하니까. 다음 이제 3번의 버니싱 가공은 구멍 내부를 다듬기 위한 다듬질하는 가공이죠.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공작물에 그 구멍보다 1mm 정도 큰 강구를 밀어넣어요. 밀어넣어서 강제로 통과시키면 그 내부 표면의 그 요철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답은 2번이 됩니다. 쇼피닝 가공 알아두시고 버니싱, 버핑 다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음 4번 가공물을 양극으로 하고 불용해성인 납구리를 음극으로 하여 전화액 속에 넣으면 가공물 표면이 전기에 의한 화학작용으로 매끈한 면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전해 연마죠. 전해 연마는 용기 속에 공작물과 전극판을 넣어두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류의 그 통전, 전해 액에 의한 전류의 통전 현상에 의해서 공작물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강택이 나는 가공 방법이 전해 연마 가공입니다. 자, 답이 2번이고요. 방전 가공은 용기 속에 방전액, 가공액을 채워놓고 그 안에 공작물을 채워넣죠. 공작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전극판을 밀어 넣어가지고 전류를 통전시켜서 발생되는 아크 열을 이용해서 공작물을 표면을 다듬질한다든가 또는 구멍을 판다든가 홈을 판다든가 절단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난사성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가공 방법이 방전 가공입니다. 다음 4번의 화학연마는 가공물을 담고 있는 용기 속에 약물을 집어넣죠. 그래서 약물과 그리고 이제 가열을 해요. 열을 가하면 약물의 그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공작물 표면이 가공이 되는 그래서 강택을 낼 수 있는 이런 작업이 화학연마 가공입니다. 화학연마, 방전가공 알아두셔야 되겠고
다음 5번. 표면 경화와 피로 강도 상승의 효과가 함께 있는 가공법. 쇼피닝이죠. 말씀드렸던 2번에서 봤던 쇼피닝 가공이 됩니다. 랩핑은 정밀 입자 가공이죠. 가장 정밀도가 높은 정밀 입자 가공이 랩핑이었습니다. 샌드 블라스팅은 모래를 뿌려서 공작물 표면의 요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이 샌드 블라스팅 작업이 됩니다. 호빙 가공은 기어 가공이죠. 호빙 머신을 이용한 기어 가공, 헬리컬 기어라든가 스퍼 기어라든가 스플라인 축이라든가 웜과 웜휠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가 호빙 머신이고 자, 그래서 답은 1번 쇼피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쇼피닝 작업을 하게 되면 표면의 강도 경도가 증가하는 가공 경화 현상이 수반이 되면서 표면 경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피로 한도, 탄성 한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6번. 정밀 입자 가공에서 호딩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호딩 가공은 호온이라고 하는 공구를 이용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공작물의 내면을 다듬질하는 가공 방법이 호닝 가공입니다. 자, 1번 표면의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맞죠? 내부의 표면의 정도를 높이는 작업, 다듬질을 해서 정도를 높이는 작업이니까 표면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 2번은 채소의 발열과 변형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정밀 가공을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은 전 공정에 나타난 테이퍼, 진원도 또는 직선도를 바로잡는다. 4번은 호닝에 의하여 구멍의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 호닝 작업은 구멍 내부에 다듬질 가공을 하는 것이지 구멍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작업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3번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걸 뭐 고민이 좀 될 텐데 4번이 분명하게 틀렸다는 거죠. 4번은.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호닝 가공은 구멍을 갖고 있는 공작물의 내면을 다듬질하는 이런 가공이지만 그런 가공뿐만 아니라 테이퍼 가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온도 또는 직선도를 양호하게 만드는 현상도 수반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일감의 표면을 완성 가공하는 방법으로 가공면은 매끈하고 방향성이 없고, 방향성이 없는 가공, 슈퍼 피니싱이죠. 슈퍼 피니싱. 답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치수 변화보다는 고정 밀도의 표면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인 가공, 슈퍼 피니싱. 그래서 무방향 정밀 입자 가공, 슈퍼 피니싱.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1번의 랩핑 가공, 2번의 액체 혼인 가공, 4번의 슈퍼 피니싱 가공은 정밀 입자 가공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의 초음파 가공은 특수 가공이죠. 초당 16에서 30Hz 정도의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공작물의 표면을 다듬질하거나 또는 절단 작업을 하거나 구멍을 파거나 이런 가공 방법이 초음파 가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공은 주로 극단적으로 취성이 큰 재료들, 경도가 아주 높고 취성이 큰 재료들 가공하는데 적당한 가공 방법이 초음파 가공이에요.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보석류라고 했죠. 다이아몬드라든가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류 가공, 초음파 가공. 보석류 가공은 초음파뿐만 아니라 방전 가공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의 답은 4번 슈퍼 피니싱 가공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 11번 배럴 가공을 하면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배럴 가공은 상자 속에다가 공작물과 숫돌, 입자 그리고 여러 가지 컴파운드 물질들을 집어넣어 놓고 회전을 시키거나 또는 진동을 가해서 공작물 표면의 요철을 제거하는 작업이 배럴 가공이죠.
그래서 배럴 작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연삭 효과, 2번 스케일 제거, 3번 버니싱 작용, 4번 도금의 효과. 도금은 관계없죠, 그죠? 도금은 제3의 물질을 금속 표면에 입힌다는 얘기니까 도금은 이제 배럴 가공과 도금은 관계없습니다. 4번을 골라주면 되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정밀 입자 가공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방정 가공, 2번 브로칭, 3번 보링, 4번 액체 호닝. 정밀 입자 가공은 호닝 가공, 슈퍼 피니싱 가공, 랩핑 가공.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호닝 가공 중에 보면 액체 호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액체 호닝 하면은 피닝 효과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골라주면 되고 일단 16번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구분하는 가공 랩핑 가공이죠. 랩핑 가공입니다. 1번의 브로칭은 뭐야? 브로칭 머신을 이용해서 브로치라는 공구로 다각형 등의 다양한 구멍을 또는 홈을 파는 작업이 브로칭이죠. 이렇게 슈퍼 피니싱 숫도를 이용해서 공작물 표면에 무방향으로 진동을 가해서 표면의 정도를 높이는 작업. 호밍 가공은 기어 가공이라고 얘기했고요. 답은 2번입니다. 17번 브로치 작업은 어느 경우에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브로치 작업하면 다양한 다각형 모양의 구멍 가공이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 1번 대칭형의 윤곽을 가공할 때, 2번 복잡한 형상의 구멍 가공을 할 때, 3번 나선홈을 가공할 때, 4번 베벨 기어를 가공할 때. 2번이죠. 그죠? 2번. 다음 19번 목재, 직물, 피역 등 탄성이 있는 재료로 된 바퀴 표면에 부착시킨 미세한 연삭 입자를 사용하여 연삭 작용을 하게 하여 공작물 표면을 다듬는 가공은 무엇이냐? 버니싱 아니면 폴리싱. 버니싱 아니면 폴리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죠. 버니싱이 아니라 버핑이죠, 버핑. 버핑 아니면 폴리싱이죠. 버핑 아니면 폴리싱. 보기에는 이제 폴리싱이 있으니까 폴리싱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태핑은 뭐야? 앞나사를 내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앞나사를 내는 작업이 태핑이고요. 버니싱은 구멍 내부를 다듬질하는 가공이고, 그렇죠? 구멍보다 1mm 큰 강구를 통과시켜서 구멍 내부의 표면에 도출된 요초를 가공하는 가공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버니싱. 롤러 다듬질. 롤러 다듬질. 관계없죠, 이거는. 그죠? 원통형 형상의 물체, 피역, 직물, 목재 등의 재료를 부착시켜서 거기에 이제 미세한 연삭 입자를 또 부착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공작물과 밀착을 시키면서 바퀴 모양의 그 회전 운동을 시켜주면 공작물 표면의 요철들 제거되면서 광택이 발생하는 광택이 내도록 광택을 내는 이런 작업이 바로 폴리싱 또는 버핑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싱 작업과 버핑은 유사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럼 유사하지만 버핑 작업을 하기 전에 폴리싱 작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21번 방정 가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방정 가공, 방정 가공, 특수 가공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절삭 가공이 어려운 높은 경도의 재료도 비교적 쉽게 가공할 수 있다. 즉 난사성 재료를 가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일반 공작 기계로 가공하기 힘든 난사성 재료를 가공하기 적당한 가공 방법 방정 가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의 영향을 받으므로 가공 변질층이 넓은 단점이 있다. 변질층이라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죠. 공작물과
가공액 속에 잠긴 공작물과 그 내부로 전극판을 밀어 넣어서 전극판에는 마이너스 전류를 그리고 공작물에는 플러스 전류를 흘려보내서 발생되는 아크 열로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영향을 받는다. 맞죠? 열의 영향을 받으므로 가공 변질층이 넓은 단점이 있다. 뭐 가공 표면을 변질시키는 이런 작업이 아니란 말이죠. 미세하게 가공물 표면을 용융을 시킨 그 용융 입자들을 가공액의 그 기화 현상에 의해서 가공이 되는 것이지, 응? 가공 변질층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 거로 봐야 되겠고요. 3번은 내마모성이 높은 표면을 얻을 수가 있다. 응? 아무래도 가공을 하면서 그 열적인 작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표면이 좀 단단해지는 이런 효과는 있다 이거죠. 내부식성이 높은 표면을 얻을 수 있고요. 자, 틀린 것으로 거리가 먼 것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정 가공을 하면 내마모성, 내부식성도 좋아진다. 22번 입자를 사용하는 가공법은 그랬어요. 입자 숫돌 입자겠죠. 숫돌 입자를 사용하는 가공법. 방정 가공, 초음파 가공, 전해 가공, 전자 비임 가공. 전자 비임 가공은 전자 비임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거고, 전해 가공은 공작물의 플러스 전류를 전극판에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보내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류를 전해 액이 이송해 줌으로써 공작물 표면을 강택을 내는 작업이니까 뭐 연사 숫돌 입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죠. 전해 가공도 아니고, 초음파 가공은 가공물 속에 숫돌 입자를 혼합을 시켜서 만든 그 가공액, 숫돌 입자가 혼입된 가공액 속에 공작물을 넣고 공구를 밀착시켜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돌 입자를 사용하는 가공은 초음파 가공입니다. 방정 가공은 전극판 그리고 공작물을 이용해서 이제 가공하는 거니까 관계 없는 거고요.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다음 25번 공작 기계 중 가장 표면 거칠기를 가장 양호하게 얻을 수 있는 공작 기계는 1번 연삭, 2번 호닝, 3번 슈퍼피니싱, 4번 브로칭. 브로칭은 관계없죠. 그죠? 브로칭은 관계없고, 이 중에서는 연삭, 호닝, 슈퍼피니싱 중에는 가장 공작물 표면의 정도가 높은 가공이 뭐야? 슈퍼피니싱 가공이죠. 슈퍼피니싱 가공보다는 랩핑 가공이 더 높은 거고, 그래서 보기에 있는 공작 기계들만 놓고 보자면 슈퍼피니싱, 호닝, 연삭기 순으로 표면의 정도가 높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9번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경질 비금속 재료의 구멍 뚫기에 가장 알맞는 방법은 1번 전해 연마, 2번 방정 가공, 3번 슈퍼피니싱, 4번 호닝. 방정 가공이죠. 그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류 가공하면 방정 가공 아니면 초음파 가공인데, 초음파는 보기 없고 방정 가공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12장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 문제는 이 정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독은 해야 되겠죠. 그다음 13장 공작물 고존 및 기어 가공 13장의 연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번부터 보죠. 13장 실전 연습 문제 3번 다음 중 헬리컬 기어를 절삭할 수 없는 경우는 헬리컬 기어를 가공할 수 없는 경우 1번 호빙 머신 가공할 수 있습니다. 2번 피니언 커터 기어 세이퍼 맞고요. 3번 기어 세이빙 머신 맞습니다. 헬리컬 기어나 스퍼 기어 같은 것도 가공하고 기어 세이빙 머신은 또 이빨의 치형면을 다듬질하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글리슨식 기어 절삭기는요. 이건 베벨 기어 절삭을 하는 기기예요. 베벨 기어 절삭 공작 기계. 글리슨식 기어 절삭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헬리컬 기어 절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고, 다음 4번은 다음 중 내접 기어를 가공할 수 있는 것. 내접 기어 하니까 내접 기어, 호빙 머신. 호빙 머신은 스퍼 기어나 헬리컬 기어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접 기어 하면 세이퍼예요. 세이퍼. 그렇죠? 내접 기어 하면 세이퍼. 2번에 피니언 커터 기어 세이퍼. 피니언 커터 기어 세이퍼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다음 6번. 공작물 고정 장치가 없는 지그. 템플릿 지그입니다. 공작물 고정 장치가 없는 지그는 템플릿 지그. 플레이트 지그는 평판 지그죠. 평판 지그. 다수의 구멍을 똑바로 찍을 수 있는 지그를 플레이트 지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음 7번. 지그의 종류 중 쉽게 조작이 가능한 잠금 캠을 이용하여 장착과 장타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며 클램핑력이 약하여 리프 지그입니다. 클램핑력,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힘이 약하다. 약한 지그, 소형 공작물 가공하면 리프 지그예요. 그래서 클램핑력이 약하며 소형 공작물 가공에 적합한 구조, 리프 지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해설해 보면 분할 지그, 채널 지그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분할 지그는 물체의 주위에 정확한 일정 간격으로 구멍 뚫기를 작업할 때 사용하는 지그, 분할 지그. 일정 간격, 즉 그 등간격 구멍 뚫기용 지그 하면 분할 지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채널 지그, 공작물의 두 면에 지그를 고정시키고 단순 가공할 수 있는 지그. 공작물의 두 면에 지그를 고정시킬 수 있는 형태, 채널 지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창성법에 의하여 기어의 치형을 절삭하는 공작기계와 공구는 창성법 인볼루트 치형의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이 창성법이죠. 호빙머신입니다. 호빙머신이고 호빙머신으로 가공할 때 공구는 호브죠. 호브. 그러니까 2번 답을 골라주고요. 12번이나 14번과 같은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인데요. 12번이나 14번이나 똑같은 문제 형태인데 기계 요소 설계 문제라고 봐야죠. 기계 제작법, 기계 공작법에서 나오기보다는 기계 설계 과목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설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계요소 설계라는 과목을 필기 과목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기계요소 설계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실기 필답형 준비할 때 기계 설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기계 제작법에서는 통과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13장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